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지형 도면 고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득권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 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제 그 일정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이 이제 3개월 하는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어디에서는 신고를 해야 돼요? 시가와 수산자원 구역에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69페이지 이제 지형도면 작성 있는데 69페이지 말고 70페이지 한번 보여도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지형도면 여기에서 고시한 거 있죠? 여기 아까 여기 뭐 농림지역이 토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시한 것과 여기 있는 지형도면과 얘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달라지면 안 되죠. 여기에서 고시한 걸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주는 게 지형도면입니다. 근데 시장 군수는 대도시를 제외하고요. 시장 군수는 여기에 고시 열람할 때도 그 전에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럴듯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해서 결정을 받아놓고 지형도면 작성을 이제 시장 군수가 하게 되는데요.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엉터리로 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역시 다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요? 대도시장이 아닌? 대도시가 아닌? 누구요? 시장 군수는 여기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위반하면 도지사에게 결정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위반한 것과 이게 내용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형도면과. 일체성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지형도면도 역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들었으면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결정권이 있죠. 그럼 지형도면에 대한 결정권도 있습니다. 지형도면도 대도시장은 도지사에게 승인 안 받아요. 용기지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누구도 결정할 수 있죠?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시장 군수에게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결정권을 줬다는 것은 지형 도면에 대해서도 시장 군수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관련해서는 지형 도면 작성에도 도지사에게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자, 여기서 결정권을 줬을 때는 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결정권을 줬죠. 지도사 대도시장에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사 끝날 때까지 얘네들이 결정권자예요. 공사 끝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인가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공부 안 해도 준공검사, 건축물 건축에도 사용승인, 건축 무슨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 받아야 되는데, 자, 준공검사가 딱 끝났어요. 아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 공사는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위반한 것이 여기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공사가 끝났을 때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준공검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권자니까. 근데 일반적인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또 시장군수가 아닌 일반 사업시행자들, 우리들 같은 사람이 민간 사업시행자가 있다, 또는 지방공사가 있다, 그럴 때는 이 준공검사도 받아야 돼요.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세우는 계획이 실시계획이라는 게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이 실시계획은 여기에는 여기 위반한 것, 이 내용을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공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실시계획을 작성했을 때도 또 다시 확인을 또 받아야 돼요. 공사는 여기서 계획한 것이 여기서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중간에 계획이라든가 결정했을 때 통지를 계속 받는 거예요.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했을 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만약에 사업시행자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했다. 그럼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기서 본 거예요. 나중에 볼 건데요. 자, 이건 머릿속에 지우시고, 자, 여기만 보겠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위반에 대해서 위반만 하는 게 아니고 결정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형도면을 작성했을 때도
다른 통지를 안 받아요.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의 경우는 도시군 관리 위반만 하지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에 관련된 일체성을 가진 지형도면을 작성했을 때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70페이지에 양괄호 1번에 있는 것 읽을 때 여러분들 조금 이제 수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나 군수는 세 번째 줄 괄호 안에 중간에 있는 내용 안 봐도 돼요. 지형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죠. 뭘 작성하면요? 지형 도면 작성하면. 그런데 이제 제외한다가 두 개 나와요. 뭘 제외하겠어요? 누구를 제외한다? 맨 위에 1번에 제외만 두 개 체크하면 돼요. 누굴 제외요? 이제 제외한다 체크해놓고 누군가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연상만 할 수 있으면 한 번만 되면 성공하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 시장 중에 누굴 제외해요?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 또 하나 제외한다가 나오는데 무슨 구역이 제외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제외한다. 이거 나오겠죠? 그래서 괄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지형도면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제외한다가 두 개 나오겠죠. 지형도면 승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 도시군 기본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고 했죠. 그랬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타당성 검토. 그 밑에 재검토하는 말이 있죠. 70페이지 아랫부분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그거 읽으시면 되고 5년마다 검토. 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6페이지. 용도지역인데요. 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구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용도구역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용도지역만 한번 보죠. 용도지역은 먼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이렇게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 무슨 관리? 보전관리. 그리고 농산물, 임산물, 생산관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정비, 보전해라. 계획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이 있는데 녹지지역도 얘처럼 보전녹지, 생산녹지, 그런데 자연녹지 하는 게 있다고 했고요. 공업지역도 얘처럼 얘와 마찬가지로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은 중, 일, 통, 큰,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3종.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여기는요 단독주택 중심이에요. 여기는 공동주택 중심, 양호한 주거 환경을 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편리한 편의성을 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성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얘보다는 여기는 이제 아주 조용하고 쾌적한 걸 꾀하고요. 여기는 좀 편리성을 강조하니까 얘보다 여기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좀 추가가 돼요. 이제 편의시설 같은 거 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용도 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이게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축물의 건폐율 이것만 가지고서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용적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용도지역별로 달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용도지역, 자,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익성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서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랬죠.
여기처럼 뭐 1종 전용 주거 지역이면서 2종 전용 주거 지역 이럴 수는 없겠죠.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용도 지역은.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라는 것은 지금 금방 전에 이제 봤는데 자, 다시 잊었을 수 있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장이 입안한 것은 국장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국장부터 시도의사, 대도시장. 여기 시장 일반적인 시장 군수는 안 들어가겠죠. 일반적인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만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용도 지역을 이거 안에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안에서 이렇게 얘네들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도 이제 할 수 있죠. 그것은 나중에 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뭐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기호를 합니다. 그 내용 보면요, 도시적은 주상 공록이 있고 관리적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직인데 계획관리직을 봤더니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된다 해놨죠.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보전 생산 계획관리 중에 그냥 그나마 경제적 가치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어디예요? 계획관리적, 계획관리적.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전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용도 지역의 세 분 해놨어요. 세 분. 자, 지금까지 참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 꼭 몰라도 시험 문제 아무 지장 없는데요. 참고사 보면 여기까지는 국토계획 법률로 정해져요. 법률로. 그리고 여기 보면서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거지역을 세분할 수 있다. 상업지역을 세분할 수 있다.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세분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건 대통령령으로 나누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더 추가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고 이것들을 만약에 없애거나 더 늘리려면 그때 이제 법률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대통령령 바꾸는 걸로 이제 더 추가하거나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세히 더 나누는 거 봤더니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준주거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이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봤더니 계획관리지역과 좀 비슷하게 끝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관리한 지역이다 그랬죠. 가능한 지역이다 그랬죠.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대요. 그게 무슨 지역? 자연녹지 지역, 그리고 보전녹지, 생산녹지가 있고 공업지역을 보면요. 전용공업지역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해성 공업이 불가피한데 그 공해성 공업, 중화학공업 이런 것들이 유치될 수 있는 것이 무슨 지역?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 그럼 전용공업지역 밑에는 이제 일반공업지역은 이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책을 봤더니 성격이 똑같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제가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그러니까 잘못해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전용공업지역은 이제 공해성 공업이 유치될 수 있고요. 일반 공업지역은 무슨 공업? 공해성 공업 안 돼요. 무슨 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간단히 쓰셔도 되고 환경을 엄격하게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이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다 쓰셨어요?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공업지역, 공단에서도 거기도 판매시설 같은 것,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근로자들의 숙직을 해결하는 주택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준공업지역은 뭐예요? 공업기능을 수용하는데 거기에 뭐가 추가될 수 있어요? 여기 공업이면서 여기 주거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 준공업지역. 그러니까 준하게 되면 상업적인 용도가 가미될 수 있는 겁니다. 본래 기능 이에 플러스 될 수 있다는 거. 자, 준주거지역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거 기능에 무엇이 가미돼야 돼요? 공업 기능이 가미되면 안 되겠죠. 주거지 뭐 공장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이 보완이 필요한 것이 준주거지요. 준주거지요. 그러면 이제 자 보시죠. 여기에 이 용도 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건축법에요. 29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29가지가 있는데 이건 암기사항 아니라고 했죠. 9가지인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다양한 건축물의 용도가 허용되는 것이 얘예요. 준공업죠. 왜 그래요? 공업 기능에 상업 기능, 주거 기능이 가미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뭐 가미돼봐야 별로 제한되는 것인가 별 의미가 없고 여기가 제일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안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는 보면요.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 되고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이렇게 29가지 중에 되는 것 얼마 없는 것은 이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놔요. 근데 되는 것이 많은 곳은 얘는 안 됩니다. 이래요. 왜냐하면 22가지가 안 되는데 되는 것을 내면 27가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됩니다 하면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묘지 위. 묘지 위에 뭘 못해요? 공장을 못 짓는다 그랬죠. 묘지 위에 공장을 못 져요. 아무리 공장을 짓고 싶어도. 그러니까 묘지 관련 시설과 위락시설 이것은 안 됩니다. 어디에요? 준공업체. 그럼 다른 건 다 된다는 거예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거 다 되는 거예요. 괜히 썼는데 쓰니까 또 필기를 하시네. 별로 필요 없는데 막 하면서 그냥 저절로 알게 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뭐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할 게 아니고 제가 강의를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괜히 필기를 해가지고 또 여러분 판서를 해서 필기하게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처럼 준공업지역이 무엇인가 이런 준하는 의미를 좀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이제 다른 기능이 가미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 받고 그다음에 중일 통큰이 있고요. 그래서 외울 때는 뭐 중국과 일본이 통큰 반성과 사과를 해라 뭐 이렇게도 이제 한다고 했는데 역사 왜곡 때문에 그런 거고요.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다. 전용주거지역에 1종, 2종이 있는데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이다 그랬죠. 2종은 무슨 주택? 공동주택 중심.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해서 단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종 전주는 단독밖에 안 돼요. 공동 안 됩니다. 그런데 2종 전주는 단독도 돼요. 단독, 공동 되고요. 1종 근생도 되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심 그랬죠. 2종은 무슨 층? 중층. 3종은 중고층 중심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21가지의 그런 용도 지역을 간단히 봤는데 53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자꾸 아셔야 돼요. 지금은 일순환 때는 534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 했는데 29가지의 건축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534페이지 제1호에서 뭐가 있어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공동주택이 한 게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냥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단독주택이 있고 그리고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 공관 하는 게 있습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공동주택에 책이 다 있는 거니까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요 5개층 이상해야 돼요. 5개층 이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5개층, 5층이라고 안 하고 5개층 이렇게 한 이유는 만약에
5층짜리 건축물인데요. 여기서 슈퍼마켓하고 주택 하면 이것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 층밖에 안 되죠. 건축물의 층수가 문제가 아니고 주택으로 쓰는 사용하는 개수가 몇 개인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오겠죠.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면 연립이나 다세대. 얘는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고. 근데 연립과 다세대를 이제 구별하는 기준이 이렇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똑같이 4개 층입니다. 얘도 그냥 이렇게 하죠. 둘 다 4개 층인데 이렇게 별개의 단지에 있어요. 얘가 다세대, 연립이냐 다세대냐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한 개 동, 여러 개 동이 있을 수 있죠. 한 단지에.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이거는 660제곱미터. 이거를 초과하면 연립. 그럼 얘는 이제 반대, 얘하고 다른 거니까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립은 660을 초과하고 다세는 660 이하인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이제 나누면 돼요. 얘도 한번 보겠는데 듣고만 넘어가십시오. 나중에도 얘만 할 거예요. 이제 이거 안 할 겁니다. 다음에는 이거 다른 거는 이번에 하고 다음에도 추가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하지만 다음에 안 할 거예요. 그냥 너무 복잡해지니까.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때 다중 다가구가 됩니다. 다중 다가구인데 얘하고 얘를 구별하는 것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330을 초과하고 660 죄송합니다. 다가구는요 6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다중은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럼 문제가요 이렇게 하면 얘를 볼 때요. 어떤 건축물이 갔더니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3개층이고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이고 이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입니다. 660제곱미터면 660 이하죠. 그죠? 여기서 볼 때요. 다세대는 그러니까 4개층 이하니까 3개층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660 이하일 때 다세대 그랬죠. 얘를 보니까 얘 다세대일 수 있죠. 3개층이니까 4개층 이하고 660 이하죠. 다세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가구는 뭡니까? 했더니 건축부에서요. 3개층 이하고 660 이하래요. 그럼 얘는 다가구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얘가 다가구이냐 다세대냐 하는 것은 이제 101호, 201호, 301호 가보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개인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면은 공동주택. 이 전체가 하나의 그냥 소유권의 객체에 불과하면 그건 다가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가구.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을 각각 나누어서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다 해서 구분 소유권 이런 말 쓰잖아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면 뭐예요? 공동주택. 구분 소유권이 없으면 단독주택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구분 소유권 이런 말 나오면 공동주택 말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구분 소유권. 지금 들으면 뭐 그럴 것 같지만 나중에 다 어려워요 너무. 그러니까 얘는 아마 안 보겠습니다. 얘만 잘 보셔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받고 공동주택만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시면 가 아파트 주택층수 5개층 이하 나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가 있는데 연립과 다세는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등의 바닥 면적이 660을 초과하고 4개층 이하면 연립 660 이하고 4개층 이하면 다세대 그렇습니다. 자, 1종근생, 2종근생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종근생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인데 규모가 작은 것은 1종근생입니다. 1종근린생활시설 근린하는 것은 우리들 생활하는 이웃에 가까이서 우리들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 1종근생 조금은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2종근생 그렇게 되겠죠. 1종근생, 2종근생. 그러니까 일용품 판매점 작은 거. 다음 페이지. 휴게 음식점 작은 것. 제가 작은 것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숫자를 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울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포기하라 그랬죠. 숫자를 물어보는 경우도 혹가다 있을 수가 있는데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버립니다. 다음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이런 것들이 일종근생.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것도 일종근생. 그 다음에 탁구장, 체육도장 작은 것 일종근생.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이런 작은 것은 일종근생. 그다음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미만인 것? 30제곱미터 미만인 건 일종근생. 부동산 중개사무소 30제곱미터 미만이면 뭐예요? 일종근생입니다. 일종근생.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요, 자, 단독주택이 된다고 했어요. 공동주택 되는데 단독도 됩니다. 일종근생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종근생 가능하다. 어디요? 전용주거지역에. 여기도 당연히 일종근생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 사는 곳에는 일종근생이 있어야 돼요.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3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뭐라고 했어요? 일종근생 그랬죠? 일종근생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 바닥면적 얼마 미만인 거? 30 미만인 거. 그런데 같은 건축물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여기 20, 여기 20 두 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하나의 건축물에 20, 20 합해서 40이 되죠? 이러면 일종근생이 아니에요. 얘는 이종근생이 돼버려요. 한 건축물에서 하나만 있어야 돼. 하나. 30 미만짜리니까. 다 합해서 30 미만이야 돼요. 여기도 15, 여기도 14 이러면 이거 30 미만이니까 이건 두 개 들어올 수 있겠죠. 이제. 여기에 일종근생. 부동산 중개사무소 바닥면적 합계 30제곱미터 미만인 건 이것은 일종근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근생. 더 커지면 업무시설 돼요. 업무시설. 제가 이따 이종근생 했어요. 이종근생이 못 들어옵니다. 이종근생 여기. 업무시설 이런 여기. 그리고 이제 이종근린생활시설. 마에 보면 총포 판매소, 일반 음식점, 차에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테니스장, 볼링장, 당구장 이런 것들 규모 작은 것이 이종근생. 하 보면은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얼마 미만인 것? 한개동의 하나의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이종근생. 근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여러 개 들어서서 뭐 100짜리가 6개가 있다. 이러면 이종근생 아니에요. 업무시설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것은 여기 이제 이종근생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는 못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물론 이제 건축법에 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지금 간단히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시고. 다중생활시설. 바닥 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이것은 이종근생. 고시원. 500 넘는 것도 있겠죠. 그럼. 넘는 거는 이제 숙박시설이 됩니다. 다중생활시설에서 숙박시설. 그다음에 단란주점 작은 것은 이종근생. 크면은 위락시설. 아까 제가 준공업적에도 묘지 위는 안 된다 그랬죠. 위락시설 안 되는 거예요. 위락시설. 그러니까 단란주점 작은 것은 되지만 준공업적에 큰 것은 안 돼요. 위락시설.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이런 것들이 이종근생. 다음 페이지에 문화집회시설인데 문화집회시설에 동물원, 식물원 하는 게 있는데요.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시설. 그런데 축사라든가 도축장 이런 것들 구경하는 게 아니고 먹는 것. 이것은 동물, 식물 관련시설. 동물, 식물 관련시설에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 식물 관련시설 아닙니다. 무슨 시설? 문화시설. 문화시설. 문화시설이 떠오르니까 문화시설 그랬어요. 문화 및 집회시설 그랬습니다. 문화시설이에요.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의료시설 중에는 격리병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염병원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격리병원. 격리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침투할 수 있는 곳이 좀 제한이 더 많이 돼요. 그러니까 설치가 금지되는 곳이 좀 많을 수 있겠죠. 여기. 준주거지역에는 병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준주거지역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일종근생은 의원 작은 것들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작은 것들. 근데 큰 것은 여기밖에 안 돼요. 준주거지역에. 여긴 병원 안 됩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그런데 격리병원은 또 안 돼요. 이제 준주거지역 같은. 전염병원 같은 게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제 그런 이제 격리병원이라는 것이 있다.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말하는 거고요. 다음에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은 노인과 유아 어린아이를 위한 시설이 노유자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다음 페이지 업무시설, 다음에 숙박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다음 페이지 동물, 식물 관련시설. 아까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시설 그랬죠? 축사, 도축장 이런 게 있고요.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뭐 고물상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정, 군사시설. 교정시설은 이제 교도소 같은 거, 사람의 마음을 정신교육 시키는 거, 다 교정시설. 방송, 통신, 그 다음에 발전, 묘지 관련시설. 아까 준공업적이 안 된다고 했죠? 관광, 휴게시설, 그 다음에 장례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영장시설. 이렇게 해서 29가지의 건축물의 용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29가지의 건축물의 용도가 여기에서 이제 허용되는 것, 허용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폐율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용적률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이거는 거의 해마다 나오고, 이건 이제 한 3해에 한 번 정도는 나옵니다. 중요해요, 다들. 여기도 이제 자주 나오는 편인데, 여기 있는 것들 다 하려면요, 지금 처음 보면 21가지, 이것도 뭐가 있는가도 어려운데, 그 중에 또 29가지 읽었지만, 29가지 중에 많은 것은 뭐 100가지도 해요. 이종 근생 같은 것들 또 종류가. 그걸 어디다 여기다 집어가지고 대입을 시켜요. 여기 이종 근생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모르는데, 여긴 됩니다. 이종 근생이. 다음 중 준주거제 허용이 가능한 것은 하면, 이종 근생에서 뭐가 딱 나와요. 텐시장 500제곱미터 미만인 겁니다. 연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몇 가지만 찍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다 나오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보면은 이거 허용되는 것 같은 거, 표 같은 거 비치해놓고 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업무 하실 때.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있는 것들은 이제 자꾸 제가 강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좀 기억할 수 있게끔 말을 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60, 70% 정도까지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볼 때 찾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버리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제. 감당 가능한 것까지만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면요. 78페이지 봤습니다. 78페이지. 건축물의, 그 용도지역 봤었죠? 용도지역. 그리고 이 용도지역에서, 여기에 없지, 여기, 하나 어디겠지? 8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82페이지. 82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것 했죠? 그래서 단독주택 됩니다. 단독주택. 그래서 괄호에 이제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다는데, 다가구는 안 되지만 다가구가 되고 안 되고까지 하면은 너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단독주택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일종 근생 됩니다. 일종 근생.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과 일종 근생 되면서 플러스 뭐가 돼요? 공동주택 돼요. 공동주택.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일반 주거지역 있죠? 얘네는 당연히 이거 다 돼요. 편리성 강조하니까 단독, 공동, 일종 근생 되고, 여기는 다 됩니다. 또 시각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아요. 플러스 이제 되는데, 교육시설,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가능한 것은 대학교는 안 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시설, 그리고 노인과 어린아이를 위한 시설이 뭐예요? 노유자시설, 교육시설과 노유자시설이 일반 주거지역에는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거, 여기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 됩니다. 여기는 어린이집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노유자시설 안 돼요. 여기는 일종 근생만 됩니다. 일종 근생. 그리고 이게 되고요. 근데 여기가 아까 저층 중심 그랬어요. 일종은 저층 중심. 그래서 아파트는 안 돼요. 4층 이하만 됩니다. 4층 이하만. 여기는 다른 말 없어요. 공동주택 된다고 했죠? 여기는 아파트가 됩니다. 근데 일반 주거지역에는 저층 중심은 아파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층 중심 그리고 여기는 중고층 중심 했는데 여기에서 가능한 거 어디야? 이것은 어디만 돼요? 이거 저층이 아니고 좀 높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돼요. 2종, 3종 일반 주거제만 돼요. 얘는 종교시설 그래요. 종교시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되는 것이 종교시설. 이종 전용 주거 지역에 가능한 게 뭐라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근생.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는 안 되겠죠, 이게? 단독 중심이니까 일종 전용 주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1, 2, 3이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거 다 돼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 근린생활시설. 근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뭐가 안 돼요? 아파트 안 됩니다. 저층 중심. 저층 아파트가 안 되고 뭐가 안 돼요? 종교시설 안 되죠? 높은 거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여기에는 단독, 공동, 일반 주거, 일종 근린생활시설 다 되고 여기는 아파트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가 돼요? 종교시설 되는 거죠? 추가됐잖아, 종교시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여기 이제 모두 허용되는 거. 뭐가 있죠? 두 가지? 무슨 시설? 예, 교육시설과 노유자시설. 이렇게 던져 보시고. 그래서 틀을 만들어서 자꾸 이제 정리를 하면은 기억이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외우면 어렵고. 이종 전주까지는 읽었나요? 이종 전주 안 읽었어요? 82페이지. 이종 전주 단독 공동 일종근생. 다음 페이지 3종 일종 일주. 가나다라마까지 있죠? 83페이지 왼쪽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근생 그리고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일종 일주니까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요? 아파트. 또 뭐가 없죠 지금? 종기시설 없죠? 그리고 참고로 일종 일반 주거지역 한번 다시 보시죠. 거기 보시면 단독주택만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면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해서 나와보면 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된다고 했죠. 이거는 조례가 가능할 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개업을 해서 여기가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토지가 이렇게 매매 대상으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 구입하려고 하면서 여기에 연립주택 됩니까? 되면 내가 사고 안 되면 안 살랍니다. 딱 공부한 거 가지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과 일종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조례를 봐야 돼요. 조례에서 양산시 조례로 만약에 연립주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그럼 이제 매매를 하도록 하는 거 주선할 수 있고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로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업무를 하시면서 뒤져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국적인 그런 규율, 규제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험은 거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업무를 하면서 현업에 있으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체계는 아셔야 돼요. 그래도 그 체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85페이지에 86페이지 보셔야 되네요. 86페이지에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단독주택 그건 그 전 페이지고 공동주택 아파트 되겠죠. 그다음에 일종근생이 되고요. 교육시설과 노유자시설이 되는데 뭐가 있어요? 또 추가된 게 종교시설 있죠. 다음 페이지에 이제 3종 일주가 있는데 똑같아요. 단독, 공동, 일종근생, 교육과 노유자시설이고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2종과 3종은 그럼 왜 나눠놨어요? 얘는 똑같네 보니까. 이거는 똑같죠? 2종, 3종. 그럼 다 똑같으면 나눌 필요가 없죠? 얘네들이 달라져요. 건폐율 용적률이 또 달라집니다. 2종과 3종에서. 2종은 무슨 층? 중층. 3종은 무슨 층? 중고층. 그러니까 중고층처럼 건축물의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게 무슨 율? 아까 했는데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용적률 가지고 이제 간접적 규제. 그래서 3종은 용적률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제 용적률. 3종은 2종보다 많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체계를 한번 받고 진도는 78페이지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있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